네, 기초과정 9번째 강좌는 제8강에 이어서 중개사무소 관련된 사항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등록이 일신전속적인 성격을 갖기 때문에 1인 1등록에 1사무소를 확보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었었죠. 그러나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만큼은 일정한 기준과 절차를 확보한다면 분사무소라고 하는 것을 확보할 수가 있어서 이중등록, 이중소속은 예외가 없이 금지가 되어도 이중사무소 설치 금지는 원칙에 불과하고 법인에게는 분사무소라고 하는 예외가 있었습니다. 이제 오른쪽 페이지 33페이지에 보시면 공동사무소, 이와는 좀 반대되는 개념인데요. 여러 명의 개업공인중개사들이 하나의 사무소를 함께 쓰는 거죠. 그래서 공동사무소라고 하는 것인데, 공동사무소 보실까요? 괄호 1번. 공동사무소의 설치 목적이라고 되어 있는 본문을 보십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누구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업공인중개사가요,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공동사용사무소라고 칭하기도 하고, 아니면 더 줄여서 그냥 공동사무소라고 칭하기도 하는데, 지금 우리가 읽어본 이 문장은요, 공인중개사법 13조 6항에 있는 조문이거든요. 똑같은 13조 조문인데 13조 3항은 앞서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 가질 수 있다고 했어요. 근데 13조 6항의 사무소 공동사용과 관련해서는요, 무엇을 위하여?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이요.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인데, 누구와? 지금 그 문장 속에 개업공인중개사는 누구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소 공동사용과 관련해서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이 무엇인가에 대한 제한이 없다 그 말이죠. 또 동종의 개업공인중개사와도 아니고 그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그랬으니까, 심지어는 종별이 다른 개업공인중개사들도 업무의 효율적 수행이 그 목적이라면 사무소를 공동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심지어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와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가 한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앞서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만 가질 수 있다는 분사무소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라 하더라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조건이 있었죠. 근데 사무소 공동사용과 관련해서는 공동사무소 설치에 별도 기준이나 구체적 절차가 언급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개업공인중개사들이 사무소를 공동사용할 수 있게 되느냐? 사무소의 공동사용은요, 개업공인중개사로서의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이전하게 되는 결과로서, 즉 등록이나 이전의 결과로서 사무소는 공동사용 사무소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이 얘기예요. A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기업을 먼저 등록하고 하고 있는데, B라고 하는 공인중개사도 등록하여 중기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B도 A처럼 등록을 해야죠. B도 A처럼 등록을 하려면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했어도 실무교육 수료해야 하고요, 사무소를 확보해야 하잖아요. 이때 등록 신청하는 B가 별도의 공간으로서 사무소를 확보하지 않고 이미 먼저 등록한 A의 사무소를 함께 쓰기로 A와 합의하고 등록해 들어와서 공동사무소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또 A라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있고요, B라고 하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있답니다. 둘 다 이미 등록을 했으니까 지금 제가 개업공인중개사라고 호칭하고 있죠. 그런데 이 두 개업공인중개사가 각각 별도로 중개사무소를 확보하고 중개업을 하다가 A와 B가 합의하여
B개업공인중개사가 사무소를 A개업공인중개사의 사무소로 이전에 들어오게 되는 결과로서 공동사무소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미 앞서서 우리가 등록의 절차에 대해서는 봤었는데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하려면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공간으로서의 사무소 확보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 이제 바로 이어지는 단원에서 우리가 소단원에서 볼 건데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할 때 구비서류 두 가지 중에 하나도 사무소 확보증명서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만일 개업공인중개사로 개설 등록하게 되는 결과 공동사무소가 만들어진다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이전하는 결과로서 공동사용사무소가 만들어진다면 이미 그곳에 먼저 터잡아 중개업을 하고 있던 개업공인중개사 있겠죠. 그 개업공인중개사의 승낙서, 사무소를 함께 사용하겠다고 하는 승낙서가 첨부가 되어서 개설 등록 신청하거나 사무소 이전 신고하면 그 결과로서 사무소가 공동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종별도 제한이 없고 한 공동사무소를 몇 명이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원수 제한도 없고요. 별도의 기준이나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유의해야 될 것은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제한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기가 받은 업무정지 기간 중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전에 들어오거나 내 사무소로 다른 공인중개사가 개설 등록해 들어올 수 있도록 승낙서 줄 수는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정지 기간 중에 사무소를 이전할 수는 있는데 업무정지 기간 중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무소로 이전하는 결과로 공동사무소를 만들 수는 없답니다. 그렇지만 않다면 사무소 공동사용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 제한도 원수 제한도 없이 업무 효율적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개업공인중개사들이 자유롭게 사무소를 공동 사용할 수가 있게 된다 하는 거죠. 사무소의 공동 사용에 관해서 보셨고요. 33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중개사무소의 이전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들은 개설 등록한 후에 중개사무소를 이전할 수 있습니다. 사무소 이전은 자유입니다. 법이 제한하지 않아요. 횟수도 제한이 없습니다. 어디로든 이전이 가능합니다. 단 유의해야 될 부분 먼저 짚고 이제 내용을 훑어보면 그렇다면 법인의 분사무소도 이전이 가능할까요? 앞에서 제가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가능합니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 분사무소 이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분사무소가 적법하게 이전에 갈 수 없는 지역이 두 군데가 있겠죠. 어디겠어요? 첫 번째, 주된 사무소가 속해 있는 시군구 내로는 이전에 갈 수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분사무소 설치 기준이 주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어떻게 한다고요? 제외한 시군구에 설치되어야 한다고 했으니까. 두 번째, 주사무소가 소재한 시군구가 아님에도 분사무소가 이전에 갈 수 없는 곳이 있겠죠. 거기가 어딜까요? 이미 분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시군구이겠죠. 왜냐하면 분사무소는 시군구별로 한 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고 하는 기준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않다면 분사무소도 어디로든 자유롭게 이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의 문제인데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도 중개사무소 이전할 수 있을까요? 이전할 수 있습니다. 어디로든 이전할 수 있을까요? 어디로든 이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가 현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 특별시, 광역시, 도 범위를 넘어서 이전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가 만일 현 사무소 소재지 시도 행정구역 외로 중개사무소를 이전하게 된다면 이로 인해서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의 허용된 업무 지역 범위는 변동이 생기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수원시에 중개사무소가 있었던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가 수원시에서 전주시로 중개사무소 이전하는 거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근데 수원시에 중개사무소가 있었을 적에는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 지역은 경기도였었죠. 근데 그 수원 소재 중개사무소를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가 전주시로 이전하고 이전 신고했다면 이제부터 이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 지역은 어디예요? 전라북도가 업무 지역이 되는 겁니다. 사무소가 속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 내로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만은 업무 지역의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무소를 이전할 수 있는데 단 이전한 사실에 대해서는 행정기관,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는 거죠. 어떻게 신고해야 하느냐 하는 것인데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무소를 이전했다면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입니다. 자, 10일 이내라고 하는 말 오늘 저 앞에서 보신 적이 있죠.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인을 고용했을 때에는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까지만 하면 되지만 고용관계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고용관계 종료신고 언제까지?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였었죠. 여기도 또 10일 이내요. 중개사무소를 이전을 했으면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전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일 사무소 이전이 등록관청 관할구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이 되었다. 그때는 이전 신고는요. 이전 후 등록관청이요. 이전 후 등록관청에 가서 사무소 이전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강남구 대치동에 있었던 중개사무소를 노원구 상계동으로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전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먼저 가면 됩니다. 노원구 상계동으로 이전을 하고 나서 며칠 안에 10일 이내에 이전 신고는 어디 가서? 노원구청장한테 가서 이전 후 등록관청에 가서 사무소 이전 신고를 한다는 거죠. 이때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할 서류가 두 가지인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을 제출해야 되고요. 옮겨간 사무소도 등록기준 유지를 위해서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공간으로 옮겨갔어야죠.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사무소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을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등록증과 사무소 확보 증명 서류는 누구한테 제출한다고요? 이전 후 등록관청에 제출한다고요. 언제까지요? 이전하고 나서 10일 안에 제출하면 된다고요. 그러면 방금 전 들었었던 사례를 다시 한번 적용해 보면 강남구 대치동에 있었던 중개사무소를 노원구 상계동으로 이전하고자 한다. 이전을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전하고 나서 열흘 안에 노원구청장한테 가서 이전 신고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때 이 개업공인중개사가 노원구청장에게 상계동에 확보한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와 함께 뭘 내야 된다고요? 등록증을 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자가 제출하는 등록증에는요,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몇 다시 몇 번지 뭐 이렇게 써 있겠죠. 그러니 벌써 사무소를 이전하고 나서 그 사실을 신고하는 것이니 이미 등록증 기재사항이 변경되어 있잖아요. 그러니 노원구청장은 이 등록증을 받아 확인하고 되돌려줄 수 없죠. 이 등록증은 받고 이제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몇 다시 몇 번지 이렇게 되어 있는 다른 등록증을 어떻게 하겠어요? 재교부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이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할 때 수수료 내십시오라고 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는 않지만 등록관청 관할구역 외의 지역으로의 사무소 이전은 필시 등록증 재교부 사유가 발생하게 되므로 등록증 재교부에 준하는 수수료 부담은 이전 신고하는 자가 하게 된다 하는 점입니다. 자, 이렇게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무소 이전을 합니다. 근데 앞서서
분사무소 이전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했습니까? 가능하다고 했어요. 근데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는 앞서서 우리가 분사무소 개념학습할 때 봤는데 설치, 신고도 그렇지만 인장, 등록도, 이전, 신고도 다 어디 가서 한다고요? 주된 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 가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사례 속에 적용해 보죠. 종로구에 주사무소 있는 중개법인은 강남구에 분사무소 설치할 때에도 설치 신고는 종로구청이 하는 거죠. 자, 종로구에 주사무소 있는 중개법인이 강남구에 설치했었던 분사무소를 노원구로 이전할 수 있어요? 이전할 수 있어요. 근데 강남구 분사무소를 노원구로 이전했어도 이전 신고는 종로구청장에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분사무소 이전 신고는 종로구청장이 하는 것이니 강남구청장도 노원구청장도 분사무소 이전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죠. 그러니까 분사무소 이전 신고를 받은 주사무소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강남구청장과 노원구청장에게 각각 분사무소 이전 사실을 통보해 주도록 본법이 규정을 한 것이죠. 그러나 애초부터 분사무소는 설치 신고 자체가 지금 사례에서는 종로구청에서 했었죠. 그러니 종로구에서 애초부터 관련 서류를 관리 유지하고 있으니까 서류 송부가 강남구와 노원구 사이에서 발생할 일이 없어요. 분사무소 이전만큼은. 그러나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무소 이전이나 아니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주사무소 이전은 이로 인해 관할 등록관청이 바뀌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무소 이전이나 법인의 주사무소 이전 신고가 있으면요. 이제 이전 전 등록관청은 이전 후 등록관청에 이전한 그 개업공인중개사의 등록 신청 서류, 등록 대장, 그리고 최근 1년간의 행정처분 및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서류까지도 다 송부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배우지 않아도 또 알 수 있는 사실이 이전 전 등록관청이 이전 후 등록관청에 지체 없이 송부해 주어야 하는 서류, 넘겨 주어야 하는 서류 중에는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서류까지도 지금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서류까지도 넘겨주어야 한다는 것은 이제부터 그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등록 취소나 업무정지 처분 권한을 누가 행사할 것이니까? 네, 이전 후 등록관청이 행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심지어 이전 신고하기 전, 이전 전 등록관청 관할구역 내에서 위반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이미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무소를 이전하고 이전 사실을 신고하였다면 이제부터는 등록 취소, 업무정지 행정처분은 이전 후 등록관청에서 행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중개사무소 이전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살펴두셨습니다. 자, 이제 기초서에는 중개사무소와 관련해서는 이 정도 내용이 있는데 기초과정이기 때문에 더 깊이 있게 기술되어 있지는 않은데 중개사무소 관련된 간단한 몇 가지 내용만 더 그냥 기초서 없지만 짚어보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요, 이제 또 중개사무소에 일정한 명칭을 사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공인중개사법 18조 규정이 있는데 18조는 1항과 2항이 있거든요. 18조 1항에는 어떤 규정이 있냐면 18조 1항은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고 하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규정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요,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나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써야 한답니다. 써야 한대요. 그리고 18조 2항이 또 말하기를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는 물론이고요. 이와 유사한 명칭, 비스무리한 명칭조차도 사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위에 줄은 개업공인중개사 들으라고 입법자가 하는 말이고요. 아랫줄은 개업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들으라고 하는 말인데 위에 줄 18조 1항이고 아랫줄 18조 2항입니다. 위에 줄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입니다. and가 아니라 오합니다.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써야 한답니다. 그리고 18조 2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라면 그런 문자는 물론이고 그와 유사한 명칭조차도 쓰면 안 된답니다. 그러면 쓰라고 했는데 쓰지 않은 것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이고요. 쓰지 말라고 했는데 쓴 것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이기는 매 한 가지죠. 그러나 위법의 경중의 문제를 따진다면 쓰라고 했는데 안 쓴 것보다는 쓰지 말라고 했는데 쓴 것이 범법 위반이 더 무겁겠죠.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가 명칭 사용 의무를 위반하는 거 있죠. 이거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명칭 사용 위반은. 그러나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명칭 사용 관련 위반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대상이 됩니다. 훨씬 더 무거운 벌칙의 대상이 되죠. 자, 그렇다면 개업공인중개사도 쓰라니 써야죠. 안 쓰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사유에 속하게 되니까. 근데 어떻게 쓰라고 했냐면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한다니까 둘 다 써야 한다는 건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는 써야 한다는 것이에요. 둘 중에 무엇을 쓸 것인지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도 개업공인중개사이기는 하나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인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라면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문자는 선택할 권리가 없죠? 권한이 없어요? 그렇다면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는 주거나 사나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만 써야 하겠죠? 만일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문자를 썼다면 이거는 명칭 사용 위반입니다. 그러나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도요. 공인중개사가 아니어서 그렇지 개업공인중개사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문자를 쓰는 것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자도 개업공인중개사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아니니까 개업공인중개사이니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사유에 속한다는 거죠. 또 개업공인중개사는요. 이런 문자를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중개사무소 옥외 광고물을 설치하게 될 때에는 중개사무소 옥외 광고물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에 표기가 되어 있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표기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라고 하는 조건까지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에 5개 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을 인식 가능한 정도의 크기로 표기해야 된다. 쉽게 풀어 말하면 간판 달 때는 간판에 개업공인중개사 이름을 넣어야 되는데 알아볼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간판에 이름을 달아야 한다. 이 또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관련해서 또 공인중개사법은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표시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 등을 명시하여서 표시하도록 합니다. 물론 그것도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겠죠.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아예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 행위 자체를 못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거 하면 역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가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중개사무소 관련된 사항들을 정리를 해 보셨고요. 35페이지에 보시면 4절 휴업 등이라고 되어 있죠. 공인중개사법 21조에 있는 내용인데 휴업 등에 대해서 신고해야 될 의무입니다. 휴업 등이라고 말한 것을 보니 휴업 말고도 신고해야 할 것들이 더 있다 그 말이죠. 공인중개사법 21조가 근거 규정인데요. 공인중개사법 21조 1항의 내용을 보면 신고해야 할 것이 네 가지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가 3월을 초과하는 휴업 신고해야 한대요. 그 다음 폐업 신고해야 한답니다. 또 업무의 재개도 신고해야 하고요. 휴업 기간의 변경을 신고해야 된대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상 신고해야 할 사항 21조 규정에 의해 신고사항은 3월을 초과하는 휴업, 폐업, 업무 재개, 휴업 기간의 변경 신고해야 한답니다. 근데 공인중개사법 21조가 이 네 가지 신고 의무를 규정하면서 두 문장을 통해서 21조 1항이 네 가지 신고 의무를 규정했는데 그 21조 1항에 수록된 두 문장에 똑같은 표현이 두 번 나와요. 하고자 하는 때는 하고자 하는 때도 라는 표현입니다. 즉 휴업 등의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사전 신고해야 한다는 게 특징이죠. 방금 전에 보셨는데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는요. 이전을 하고 나서 열흘 안에 신고하면 됩니다. 앞서서 보셨는데 고용인 고용신고는 고용하고 나서 그 고용인 업무 시작하기 전에 고용신고하면 되고 고용관계 종료신고도 종료가 되고 나서 열흘 안에 고용관계 종료신고하면 되죠. 그러나 3월을 초과하는 휴업, 폐업, 재개, 변경 신고는 사전 신고해야 된다. 미리 신고해야 한다는 거죠. 신고하고 휴업하고 신고하고 폐업해야지 휴업하고 나서 신고하고 폐업하고 나서 신고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개업공인중개사가 휴업을 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휴업 신고부터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이냐? 그건 아니고요. 3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고자 할 때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두 달 정도 기간을 예정한 휴업이라면 신고 안 하고 그냥 쉬어도 됩니다. 그러나 만일 그 기간이 3월을 초과할 예정이라면 미리 신고해야 한다는 거죠. 자, 이거 다 사전 신고해야 되는데 단 휴업이나 폐업을 신고하고자 할 때에는 신고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서 휴폐업 신고를 해야 된다. 휴업 신고, 폐업 신고할 때는 등록증을 등록관청에 반납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납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개업공인중개사가 휴업 신고를 하였다면 그 신고한 휴업 기간 동안 등록관청은 어디에 가 있죠? 등록관청에 가 있습니다. 등록관청에. 근데 등록증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중개사무소 안에 보기 쉬운 곳에 게시되어야 할 사항 중에 하나이거든요. 공인중개사법이 17조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안에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할 사항을 네 가지 정한 게 있습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 원본, 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 중개보수를 계산하는 요율 및 한도액표, 그리고 보증 설정을 증명하는 서류가 그것입니다. 원래 등록증은 중개사무소에 걸려져 있어야 하는 게시 의무사항인데 휴업 신고가 기간이 3월이 초과되어 신고가 필요할 때는 등록증을 갖다 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휴업을 하였던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를 재개하려면 사전에 미리 재개 신고해야 되겠죠. 이때 재개 신고만 가지고는 안 되겠네요. 등록증을 도로 받아다가 걸어놔야 게시 의무 위반에 안 걸리니까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은
휴업 신고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재개 신고를 하면 등록관청은 이 등록증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되돌려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요. 이걸 또 몇 해 전 시험 문제에서 출제위원이 휴업 신고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 재개 신고를 하면 등록관청은 등록증을 즉시 재교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질문 만들어서 틀린 질문으로 출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해 볼 것이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무소 이전 신고할 적에 등록증을 제출하게 되는데 등록관청 관할구역 외로 사무소를 이전했다면 사무소 이전 신고는 이전 후 등록관청에 이전 신고한다. 이미 이전하고 나서 열흘 안에 이전한 사실을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전 후 등록관청은 이전 신고서와 함께 등록증을 받고 그자에게 등록증을 어찌한다고요? 재교부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등록관청 관할구역 외로 사무소 이전은 등록증 재교부 사유가 발생한다는 것이었었죠. 그런데 지금 개업공인중개사가 3월을 초과하여 휴업하고자 휴업 신고할 때 냈었던 등록증은 그 내용 그 상태 그대로 등록관청에 의해서 보관되고 있다가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 다시 하겠다고 재개신고했을 때 그대로 돌려주는 것이니까 재교부가 아니라 반환이라는 거죠. 재교부는 행정수수료 납부 의무가 발생하지만 맡아 보관하고 있던 등록증을 돌려주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휴업신고뿐만 아니라 재개신고 시에도 수수료 납부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3월을 초과하여 휴업을 하고자 할 때는 이미 미리 사전 신고해야 한답니다. 그럼에도 본법이 휴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 변경 신고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은 공인중개사법이 또 휴업기간에 대해서 제한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3월을 초과하여 휴업하고자 하여 사전에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신고를 했어도 휴업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는 없는 것이 원칙이랍니다. 신고했어도 휴업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는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원칙이라고 하는 말은 항상 예외가 있다는 의미였었습니다. 그러면 예외적으로는 6월을 초과하여 휴업할 수도 있다는 거죠. 본법상의 표현에 따르면 질병으로 인한 요양, 아프다고요. 징집으로 인한 입영, 영장 나와서 군대 간다고요. 또 취학, 유학 가거나 하는 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사전에 휴업기간 변경 신고를 통해서 6월을 초과할 수 있는 예외도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휴업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6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원칙적인 휴폐업 등의 신고 의무 위반은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사유에 불과합니다. 휴폐업 신고 등의 위반은. 그러나 만일 개업공인중개사가 무단으로 이런 예외적인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여서 사전 변경 신고한 게 아니고 무단으로 6월을 초과해서 휴업했다면 이때 등록관청은 등록을 취소할 수도 있다.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도 속하게 됩니다. 단순한 휴폐업 등의 신고 의무 위반과 비교 구분해 두셔야 할 이유입니다. 자, 이것이 휴폐업 등의 신고 의무에 관한 본법상의 규정인데요. 우리가 저 앞에서 등록의 기준과 절차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이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을 받았으면 언제까지는 중개 업무를 시작해야 한다고 구체적 규정을 둔 것은 없었습니다. 단지 공인중개사법은 등록을 통지받았으면 업무 보증을 설정해서 신고해야 등록증을 주겠다고 했고요. 이제 또 뒤에서 배우실 건데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는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하라는 의무는 있지만 업무 개시를 언제까지 하라는 말은 없어요. 근데
공인중개사법 21조가 휴업 등의 신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 21조 조문에요. 3월을 초과하는 휴업 하면서 그 바로 뒤에 괄호를 엽니다. 괄호를 열고 괄호 안에 뭐라고 기술을 했냐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런 표현이 괄호 안에 들어있어요.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런 표현이 괄호 안에 들어있다고요. 그러니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후 3월이 초과되도록 중개업무를 시작하지 않고 있다면 입법자는 이 자를 무엇으로 보는 거예요? 휴업신고 위반한 자로 보는 겁니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겠죠. 근데 괄호 안에 그 말만 있는 게 아니라 이하 같다라는 표현까지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 만일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가 등록을 하고도 6월이 초과되도록 업무를 시작하지 않는다면, 등록을 받아놓고도 반년이 넘도록 중개업을 시작하지 않는다면 무단으로 6월을 초과해서 휴업한 사례로 해석하겠다는 거죠. 그 이유만으로도 등록관청은 그 개업공인중개사의 등록을 취소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확장되어서 해석된다는 거죠. 이 부분은 관련해서 사례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유의해서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휴폐업 등의 신고 의무까지 내용을 정리해 보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업무를 수행하면서 준수해야 될 많은 의무들이 뒤에서 나올 겁니다. 인장을 등록해야 하고요. 확인 설명을 해야 되고요. 확인 설명서를 작성해야 되고요. 거래 계약서를 작성해야 되고요. 또 비밀도 준수해야 되고 심지어 품위도 유지하라는 말까지도 이 법 속에서 이제 나올 것인데 하나하나 단원별로 해당 기초 이론들을 앞으로 또 쭉 정리해 나가시게 될 겁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